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많이 아쉽네요. 예,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 쪽에서 조금 이제 낙폭을 크게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뭐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꺾이고 또 급락할 수도 있겠지만 참 아쉽죠? 예, 지금 시장이 완연한 어떤 상승장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쭉쭉 뻗어나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2차전지도 사실 뭐 완전 쭉쭉 뻗어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를 그린다든지 어느 정도 저점을 높인다든지 하는 정도, 아웃퍼폼하는 정도지 지수보다 그렇게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어떤 시장은 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 큰 기대와 어떤 욕심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적합한 어떤 시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애플이 실적 발표하는데 애플은 실적이 좀 괜찮죠? 뭐 그런 부분들 아마존 실적은 많이 좀 실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애플에 대한 뭐 리포팅 한번 좀 체크해드리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한번 체크해보고요. 또 2차 전지가 오늘 또 이제 뭐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좀 장비주 쪽에 강세를 좀 시연하는 모습들이 좀 전개됐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요. 또 SK하이닉스가 오늘 7% 급락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89% 약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이 뭐 작진 않았네요. 8조 원 좀 넘는 수준. 상승률 보수 340 종목, 하락 종목 수 500여 종목. 코스닥은 1% 정도 빠졌습니다. 687포인트. 거래대금 5조.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 좀 넘게 발생했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190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은 2500억 순매수. 외국인이 또 순매도를 했다는 건 전기전자를 좀 팔았다고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전기전자를 사서 이제 순매수였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370억 순매수, 기관이 1000억 순매도,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1800계약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큰 뭐 변동은 아닌데 어쨌든 오늘 뭐 수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고, 고객의 수급은 48조 수준, 신용융자잔고는 16조 1000억 정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해외 시장 한번 볼게요. 어제 미국장이 역시나 뭐 나스닥이 빅테크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부분이 그대로 좀 반영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메타가 24% 빠졌죠. 근데 메타도 이제 그 시총이 점점 낮아지면서 급락해도 지수에 대한 영향도 자체가 과거만큼 좀 크진 않는 수준이 좀 됐죠. 그래서 나스닥이 1.6%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적이었다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제 다우 같은 거는 0.6% 상승이었죠. S&P 500도 0.6% 약세. 오늘 이제 니케이 증시가 0.8% 약세. 항생, 홍콩이 어마어마하네요. 4%나 빠졌습니다. 4% 약세로 전저점을 깨버리는 형태. 대만 각권 증시가 1% 약세. 상해 증시가 2% 약세로, 상해 증시 이거 꺾인 게 좀 아쉽네요. 전저점을 깨버렸고, 이전 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반등 나오던 흐름이 장기 평선에서 참, 장기 평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또 저항을 받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그 뒤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흐름이 전개됐고, 이 전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 좀 깨버릴 수도 있는 지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어떤 흐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홍콩 증시는 이미 이제 뭐 전 저점을 아예 깨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어디 바닥점이 없는 그런 지점으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뭐 홍콩, 중국 증시 자체가 조금 참 이게 큰 변화죠. 중국이라는 이제 국가의 경제가 과거 고성장에서 이제 고성장이 끝나버린 그런 흐름으로 된다는 거를 증시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서 뭐 글로벌 패권, 어떻게 보면 넘버원 미국을 제치는 어떤 강국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이 워낙 견제와 또 이제 이런
누르는 형태를 가져가면서 중국을 계속 이제 뭐 죽이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좀 먹혀들고 있다 해야 될까요?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 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보여지는, 전개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중국의 뭐 시진핑 이제 3기가 친시장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기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중화권, 중국, 이제 홍콩에 대한 증시를 좀 안 좋게 만들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은 항상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통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무력 침공의 가능성들 뭐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뭐 IT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이런 경기 침체 가능성들, 또 그런 부분이 좀 직격탄을 입히는, 영향을 입히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자체 조금 좋진 않은 약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21선을 좀 깨트리면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좀 뚝뚝 떨어졌네요. 4% 미만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장이 또 이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오늘 장중에는 이제 미국 선물이 1% 내외의 약세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실적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저점인 여기를 붕괴시키지 않고 있다는 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좋은 어떤 흐름이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의 어떤 궤적을 좀 우리가 추정할 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좀 반등 흐름 나오다가 좀 다시 또 되밀리는 흐름들이 좀 부담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장에서도 뭐 반도체 기업들의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재차 좀 밀리는 흐름들, 램리서치는 뭐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도. 어쨌든 저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저점대에서 또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우호적인, 우리가 이제 안 좋지만 실적이 또 한두 분기 정도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업황에 대한 아직은 개선되는,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가는 결국은 현재를 가지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계속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우리가 저가 매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대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플과 테슬라죠.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장 지금 선두에 있는,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애플의 시총을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테슬라와 이제 밀접한 국내에서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에도 수급 내지는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우상향 기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면 LG엔솔 같은 거 이제 우상향 기조, 정별 형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고점 부근 내지는 전고점을 돌파한 어떤 흐름들,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 BM 역시나 이제 보시면 정배열, 중장기 이평선 지지, LNF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을 뚫어 올렸죠. 장기 이평선을 뚫어 올린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붙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포스코 케미칼도 아예 이제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 영역을 냈다는 거.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고, 오늘은 장비주로까지 순환매의 모습들이 전개됐다는 거는 당분간은 2차 전지가 주도권을 쥐는 어떤 시장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접근 못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을 또 찾아보는 거죠. 그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식이다. 삼성 S에도 이제 최근에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이 이렇게 반복 전개됐죠. 그러다가 장기 평선을 실적 개선과 함께 뚫어내면서 결국은 전고점 영역 부근까지, 지금 80만원 정도잖아요. 요 영역까지 밀어 올리는 형태.
삼성 S에도 2년을 박스 횡보였죠. 예, 보시면 2년 2021년 초에 이제 고점대 형성하고 8월 달에 이중 고점 형태에서 좀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저점 형태, 저점을 높이는 형태, 이런 형태가 전개되면서 지금은 다시 또 전고점 형태로 올라왔죠. 그만큼 주도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코스모 신소재 역시나 신고가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또 이제 에코프로 폐배터리의 또 대장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죠. 전고점 영역에 와 있고 우상향 기조,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탄탄한 상승, 상당히 로버스트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대주전자재료도 역시나 우상향의 기조, 정배열의 기조를 보이고 있고 나노신소재 역시 신고점 영역에서 있죠. 정배열 형태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근데 지금 동박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이쪽은 지금 역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도 제가 볼 땐 기회 영역들, 기회 종목들, 저가 매수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점을 형성하려고 할 거고, SKC,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동박 업체들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 매력적인 밸류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전해질 쪽에 엔캠이라든지 첨보 같은 것도 바닥점 형성하고 올라서는 형태, 또 신규 상승했던 뭐 WCP 같은 분리막 회사들, 또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 회사, 이런 것도 저점을 다지는 형태, 또 전해질 중에서 동아기업 같은 것도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으로 저점을 다시 또 높이는 형태가 전개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2차전지 쪽에 이제 그 확신을 가지는 수급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NS라든지 원익 P&E 같은 종목이 14%, 9% 급등하면서 바닥을 탈피하고, 최근에 또 어제 PNT가 10% 급등했잖아요. 10%. 오늘도 5.4% 급등하는 형태로 기관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사고 있네요. 엠플러스, 또 아바코 이런 기업들, 하나기술, 유일에너테크 이런 기업들도 이제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좋은 모습들. D&T 같은 경우도 노칭 쪽에 또 상당한 퍼포먼스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장비 회사인데, 장비 회사들이 시총이 그리 크진 않아요. PNT 정도 빼고 이제 CIS 정도 빼고 크진 않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치를 받게 되면 밸류업이 이뤄지면 또 주가 상승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한 장비주죠. 2차전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좀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SK하이닉스가 7% 넘게 빠졌어요.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가 3.7%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수보다 먼저 돌아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지수보다 먼저 또 발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차트 아까 안 보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 체크해드리죠. 일단은 제가 좀 주의를 드렸던 게, 약간 좀 긴장 내지는 조금 우리가 체크해볼 포인트가, 이전 저점 영역에서의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항을 받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락하면서 그 두 종목이 반락하면 당연히 지수 요거 상승을 제한시키잖아요. 그 모습이 여기 전 저점 부근에서 전개됐습니다. 전 저점을 깨면 이제 그게 저항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저항에서 정확히 이제 이렇게 또 저항을 맞아버리는 그런 형태로, 그만큼 지금 시장이 역별이라는 걸 확실히 다시 또 인식시켜 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약세장이다, 약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거를 확실히 얘기해 주는 모습이 오늘 전개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막 바이앤홀드로 막 이렇게 수익 내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낙폭이 저점을 하회하고 막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굉장히 낙폭이 과대한 어떤 지점, 과매도권에 들어왔을 때 뭐 단기로 이제 매수했다가 또 이제 이런 어떤 저항의 어떤 가능성 확률이 높은 지점에 왔을 때 매도하고,
뭐 이런 어떤 전략들을 단기적으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시장은요, 사실 이 지수 자체의 어떤 역배열 내지는 약세 흐름 속에서는 사면 물리고 사면 물리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조금 짧게 친다든지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지금 접근해야지 무조건 무슨 좋은 종목 발견됐고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낙폭과대 기대고 뭐 기회고 이런 관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강조드렸고, 반도체 오늘 빠진 거는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반도체 업종이 지금 이제 업황이 한 두 분기 정도 지나면 뭐 저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부는 거죠. 네, 선행성을 지니는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불었는데 그 기대감이 사실 그 실적이 이제 다시 또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 확실한 어떤 지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치가 요 정도까지 좀 불었던 것 같고,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 쭉쭉 뻗어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좀 역별입니다. 네, 역별.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구간에서는 이렇게 또 갑자기 또 팍 이렇게 주저앉고 하는 흐름들이 전개돼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서 이거 왜 그러지? 뭐 문제 있나? 예,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헬스케어도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은 바닥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푹 이렇게 밀려버리고 또 올라가다가 푹 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동이 큰 지점이 고점하고 저점이에요. 고점 영역과 저점 영역에서는 예, 변동성이 격화되고 각자의 이제 가치에 대한 인정, 그 부분이 수긍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괴리가 크기 때문에 가격적인 괴리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장기 이평선을 지금 계속 물량을 흡수하고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한 투자 영역이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이제 좀 강조를 드렸었고, 어쨌든 오늘 그 시장에서 정규장에서 애플의 흐름이 어떻게 좀 전개될지가 제가 볼 땐 그 낯설게 조금 지수를 좀 가늠할 것 같은데요. 야, 애플은 좀 대단합니다. 저점을 좀 높였네요. 다시 또 여기서 되밀리지 않고 여기서 또 돌려 세우면요, 진짜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테슬라는 좀 다른 기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쨌든 뭐 기간 조정 정도는 거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애플도 어찌됐든 고성장의 시기는 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뭐랄까, 고성장의 어떤 주식의 대표 종목으로 보긴 어렵고, 성숙 이제 된 시장에서의 이제 1등주, 뭐 배당주, 뭐 가치주 영역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진짜 고성장의 어떤 대표 대장주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또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2차전지 중심의 투자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요 리포팅을 좀 체크해 드릴게요. 애플 성장의 변곡점을 지나며 불리한 달러 강세 속에서 제품 부문 중심의 호실적 발표, 각종 지표에서 성장 둔화의 변곡점이 지나고 있다. 다음 성장 스토리가 발현될 때까지 가치주와 배당주로서의 투자 권고. 사실 이제 애플이 이번에 시장 기대치보다는 그래도 이제 좋은 실적이 좀 나왔죠. 그래서 매출이 전년비 8.1%, 그리고 영업이익이 4.7% 전년비 이제 상승을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앞지른 이제 좋은 결과를 냈죠. 이번 분기 주인공은 맥북 프로다. 그래서 전 세계 아이폰을 팔아야 하는 애플 입장에서 달러 강세가 반갑지는 않다. 이번 분기는 달러 강세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수익성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이 리포트에서 굉장히 공감했던 게, 빅테크의 고성장 시대가 지났다는 이제
뭐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성장의 변곡점을 지났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4조 달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전체 시총 합친 것보다 더 큰데, 이런 거대 몸집의 테크 공룡이 1년에 30%씩, 50%씩 성장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테슬라 제외하고는 거의 끝난 시기 돼버린 셈이죠. 금융, 헬스케어, 메타버스, 애플카 등 우리가 꿈꾸던 많은 청사진 중 하나가 또 하나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애플카 정도가 아마 좀 그런 후보인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 게 실제적으로 이제 좀 퍼포먼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치주와 애플은 가치주와 배당주로서 접근하길 권고한다.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애플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이 지금 뭐 전년비 막 40%, 50% 성장을 하고 있으니, 또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그런 어떤 성장률을 내고 있으니, 우리가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전략에서는 그런 섹터로 가는 게 맞지, 이런 쪽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더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성장의 변곡점을 지나며 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애플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쪽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 제가 좀 체크 안 했군요. 삼성전자가 3.7%, 그리고 SK하이닉스가 7.3% 빠졌는데요. 이런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뭐 리포팅도 나온 게 좀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은 실적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업황이 돌아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또 실적에 대한 어떤 뭐 그 아직은 개선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충돌하면서 또 반등 나왔다 또 꺾였다 하는 흐름들이 반복되는 그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뭐 삼성도 마찬가지 이제 구간대에서 120일선 저항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영역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오늘 뭐 실적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게 나왔죠. 그 흐름이 이제 오늘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다는 기사로 상승세를 좀 높였고, 오늘 뭐 특별한 종목이 2차전지 중심이죠. 에코프로뱀, LNF 이런 쪽,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 동아기업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코오롱 티슈진, 뭐 신라제는 다시 또 밀리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바이오 쪽은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내지 못하는 영역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위메이더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게임 쪽이잖아요. 이쪽도 아직은 안 되죠. 그래서 실적 베이스 기반의 2차전지 중심으로 지금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수급도 삼성 SDI 2차전지 이쪽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돌리는 흐름이 전개됐고, 오늘 삼성바이오가 시총이 3위로 올라섰죠. SK하이닉스가 워낙 크게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LNF 역시나 700억대 순매수 1위, 엔캠 2차전지 중심 동아기업, 원익PNE는 또 2차전지 장비 쪽이죠. HPSP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어쨌든 요 반도체 그 2차전지 중심에 오늘 장세가 좀 펼쳐졌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의 변곡이 지난, 또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좀 멈췄다는 실적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거해서 우리는 전략을 새롭게 뭐 미국 주식 사면 무조건 뭐 오른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미국 주식 안에서도 고성장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종목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죠. 뭐 국내장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해외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국가니까요. 그 해외 수출 쪽에서도 계속 성장의 어떤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2차전지가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뭐 한 주간 변동성이 또 컸던,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로 참 장 전부터, 우리나라 장 전부터 이제 막 변동성이 컸던 그런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견조한 흐름으로
오늘 뭐 미국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국내장은 양호하게 마무리가 지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강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베팅 내지는 무리한 투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도 잘 한번 우리가 포트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학습하고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